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휴대폰 각도를 바꾼 접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3일차죠. 이틀째 쓰고 이거를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비비크림이랑 섞어서 오늘은 발라봤어요. 마찬가지로 6시간 반 동안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 끼고 말은 꽤 많이 한 상태로 있었고요. 네, 그럼 마스크 벗어보겠습니다. 사실 별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어제랑 똑같이 뭐 까지기야 까졌네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안 느껴질 것 같은데 어제보다는 훨씬 더 좀 깨끗하게 까졌거든요. 원래 여기는 어제는 여기 모공 부각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모공 부각은 없고 그냥 끓긴 자국만 있고 살짝 있는 모공도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쓱 손으로 문지르면은 없어지는? 확실히 비비크림으로 섞으니까 낫네요. 그리고 이런데 유분기 뜬 것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 어제랑 비슷하긴 한데 근데 뭔가 비비크림 섞이니까 조금 더 유분진 느낌? 좀 더 유분진 느낌이 있기는 해요. 비비크림은 이제 셀퓨전씨 비비크림 썼고요.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약간 비비크림 세계관 내에서는 조금 댕댕한? 발랐을 때 엄청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애라 이 쉬어한 파운데이션의 질감을 잡아주기에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선택했고 뭐 결과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비비랑 섞었을 때 진짜 추천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닌 게 일단 비비크림이 잿빛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운데이션의 그나마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컬러가 많이 퇴색이 돼서 처음에 얼굴 바를 때 되게 컬러가 되게 별로였어요. 컬러가 못생겼고 이마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개기름스럽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무너짐도 막 와 너무 인상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수정을 해보면은 반쪽만 할게요. 한 이 정도 섞어서 비비크림이랑 섞으면 스펀지 좀 쓰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지긴 해요. 스펀지를 써도 피부 표현이 크게 나빠지거나 건조해지거나 하는 일이 좀 덜합니다. 네, 지금 반반 수정했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수정한 쪽이 피부 컬러가 막 눈에 띄게 예뻐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섞는 게 의미가 있나 싶고 근데 그렇다기엔 그냥 단독으로 발랐을 때 무너짐이 더 별로라 그냥 사신 분들은 비비크림이 있으시면 섞어 쓰시는 게 아마 훨씬 더 편하게 쓰실 거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근데 내가 뭐 비비크림이나 그런 게 없어. 근데 또 이거는 샀어. 그리고 좀 잘 쓰고 싶어 이거를. 어떻게든 써야지 내 직성이 풀리겠어.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3일간 이걸 썼잖아요. 그래서 느낀 걸 토대로 제일 최선의 베이스를 지금 해봤습니다. 피 선생님들이 뭐 이런 피부 표현을 노리고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피부 표현을 제일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어떻게 바르는지, 잘 바르는지에 대한 팁이 되겠죠?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기초를 수분 레이어를 해요. 수분 토너, 그 다음에 수분 세럼을 한 겹세럼 발라주고 이제 가벼운 수분 크림을 바르거나 아니면은 유분감 있는 로션 제형을 스펀지로 그것도 겹겹이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선크림을 살짝 좀 유분감이 있는 거를 쓰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분 해서 레이어를 하면은 그 위에 또 이 수분이 얹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 되게 흥건해 보여요. 계속 말했죠. 흥건하다고. 밀착이 안 되고. 이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묽은 제형이 피부 위에서 잘 굴러다닐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돼요. 물이 아니라 조금 더 점도가 있는 유분이 되겠죠? 그래서 토너 패드를 하든 닥토를 뭘 하든 어떻게 해주시고 에센스 같은 걸 조금 가벼운 걸로 해서 속보습을 잡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토니모리 원더 비건 라벨 세라마이드 모찌 토너 이거 썼는데 이게 토너인데 살짝 콧물 같은 점도가 조금 있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에센스로 활용하기 되게 좋아요. 이거를 손으로 밀어 발라주신 다음에 유분감이 있는
피부 위에서 좀 굴러다니는 느낌의 크림을 씁니다. 뭐 유명한 걸로는 아벤느 트릭세라, 그다음에 에스트라 365 아토베리어 크림.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오더마 울트라, 아토덤 울트라 크림 증정용 이거를 손으로 발라서, 스펀지로 바르면 또 이게 스펀지가 유분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발라서 어느 정도 유분기가 살짝 굴러다닐 수 있는 좀 보들보들한 피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셔야 돼요. 납작 브러쉬로 여기 반만 발라요. 반만 바르고 또 여기 반을 발라요. 그러면은 이 반을 바르는 사이에 여기 한 콧 바른 쪽이 살짝 수분기가 날아가서 건조될 거예요. 그때 브러쉬로 살짝 더 힘을 빼고 쌓아주시면은 커버가 쌓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 쌓으면은 그 시간에 또 여기 날아갔겠죠? 그럼 그 시간에 또 한 콧 더 쌓아주시고, 그렇게 2콧 정도 쌓으면은 커버가 쌓여요. 사실 3콧부터는 좀 피부 화장 많이 두꺼워 보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커버가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컨실러랑 이 파운데이션을 섞어주셔서 앞볼이나 코, 이마, 턱 그쪽에 강조로 하이라이트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포에버 UHD 컨실러 썼고요. 이거랑 섞어서 앞볼, 턱 쪽에 바르고 덧셈 아이스 베이지 섞어서 코에만 발랐습니다. 스파츌러는 일단 비추드려요. 애초에 이런 쉬어한 제형을 스파츌러로 억지로 모공 사이에 끼워 넣으면은 애초에 커버력이 없는 제형인데 이걸로 억지로 커버력 쌓아봤자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분감이 있는 제형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분 때문에, 그리고 얼굴 열기 때문에 모공이 더 활짝 열릴 거예요. 근데 무너지면서 봤잖아요, 모공김 있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모공김이 잘 보이겠죠, 잔모공들. 큰 모공들도 더 잘. 그래서 스파츌러는 비추고 여러 리뷰에서 말한 대로 납작 브러쉬가 제일 궁합이 좋습니다. 수분 라텍스랑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라텍스는 확실히 그냥 수분감을 다 가져가 버려서 바르는데 의미가 없고요. 수분 라텍스는 편하긴 한데 파운데이션에 이렇게 발리잖아요. 그러면은 파운데이션에 수분 물이 같이 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증발되면서 조금 더 건조해지는 느낌? 안 그래도 이게 속까지 촉촉한 리치한 파운데이션은 아니라 좀 건조가 빠르고 속건조가 느껴질 수 있는 제형인데 수분 라텍스는 그걸 좀 더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납작 브러쉬로 끝내는 게 좋고, 그래서 초보자들이 쓰기 좀 어려워요. 브러쉬 테크닉이 서툰 초보자 분들에게 글로우 파운데이션 이걸로 도전해보세요 라고는 절대 말 못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브러쉬 테크닉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왜 브랜드에서 되게 일반인들이 많이 쓸 법한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살짝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파운데이션을 출시했는지는 의문이고, 쉬어하고 수분감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건조되면은 각질 부각도 있을 거라는 의미라 각질 제거, 그 다음에 보습, 속보습 빵빵하게 해주시고 바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광이 취향이다, 이렇게 뭐가 넓게 흐르는 반질한 광이 취향이다 하시는 분들께는 뭐 백스테이지 모델 촬영용? 되게 가볍게 쉬어하게 딱 바로 끝내야 되는 용도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에게 추천은 못 드리겠다 가 제 최종 의견이에요. 제가 쿠션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쿠션이 이거랑 비슷하다면은 수정 화장용으로 쿠션 쓰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고 쿠션 있으면은 저 같으면 쿠션 사겠어요. 이 느낌을 피 선생님들이 노리신 것 같고 지금 메이크업 만족스럽습니다. 광 예쁘게 돌고요. 물론 이런데 파우더 처리해줬지만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종합해서 좀 정제된 글 리뷰로 들고 올게요. 그러면은 안녕!